집합으로 갑시다. 잠깐만요. 수학 하라는 과목이 사실은 제일 재미없는 과목이기는 하지. 맞아요. 진짜 재미없어. 처음이 재미가 없어. 집합하는 거랑 명제할 때 그때가 사실은 제일 재미가 없다가 함수가 시작되면은 조금 무슨 얘긴가 하다가 근데 뭔가 좀 갑자기 확 어려워지면서 할만해져. 근데 또 그러다가 갑자기 경우의 수로 갔을 때 좀 갈라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그건 이제 성향 차이기는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확률과 통계 같은 그런 경우의 수 파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나는 뭐 지금 거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이 별로 없지. 확률과 통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태 아니면 사이코라는 얘기들도 막 많이 있기도 했었어. 선생님들끼리에서도. 나는 이제 확통을 좀 유독 좋아해. 뭐 그래가지고 나는 아마 변태는 아니니까 사이코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문과 수업 아니에요? 문과 수업 아니에요? 확통? 네. 요즘은 문과는 거의 필수가 됐고 이과는 솔직히 좀 중상위권 이상 가려면은 하면 안 되기는 하지. 물론 하면 안 된다기보다 수능에서 수능에서 선택을 안 할 뿐이지 확통은 그냥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어. 확통과 미적을 포함한 몇몇 개의 과목들 중 하나 선택 뭐 이런 식이야. 예를 들자면 미적은 근데 보통 이과는 필수고 기하가 보통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지. 아무튼 갑시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 시험에 어떤 것들이 주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수학하를 완전 처음 하는 애들은 아닌데다가 뭐 판별식 같이 기초적인 공식들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의미로 파악하는 거라서 사실 뭐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증명할 거야 라는 거는 없어. 사실 할 게 없어. 근데 아무튼 일단 집합 정확한 개념부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자.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하나? 혹시 왜 배우는지를 아는 사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집합을 왜 배울까? 닥치고. 분류를 함으로써 어허. 깔끔하게. 자, 조용히 하세요. 범위를 정하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 함수 해본 사람들 알잖아. 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집합이잖아. 함수의 범위가 주어져야 2차 함수에서도 우리 했었잖아.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기랑 주어진 범위에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근데 부등식도 함수로 해석을 하거든.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뭔가 얘기가 달라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만들고자 하는 게 일단 집합을 배우는 이유예요. 알겠지? 다시 한번 범위를 만들어 볼 거야. 근데 범위를 어떻게 딱 정해줘야 되는데 범위를 아무렇게나 딱 정했다. 그럼 그게 무조건 집합이 되는가? 그거는 아니거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집합이다라고 해서 어떤 범위라고 하는 거를 집합이다라고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돼야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정해놓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큰 수들의 집합입니다. 그걸 만약에 집합이라고 했어. 근데 누구는 10보다 큰 걸 크다라고 해서 정의역의 범위를 10보다 큰 걸로 잡았대. 근데 필기는 100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큰 수지. 100부터 잡았대.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정의역을 잡아서 뭐 최대 최소를 구하곤 했어. 나는 이제 키가 크니까 보통 내 키보다는 커야지 하면서 200 정도부터 큰 수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피승원 같은 경우에는 무거우니까 내 몸무게보다는 무거워야지. 그래야 자기 큰 수다. 150쯤부터 큰 수다 라고 잡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즉 범위를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집합이 되는 게 아니라 범위가 그렇게 사람들마다 이 범위예요 저 범위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면 그걸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범위를 정하는 게 목적인데 범위가 사람마다 달라진다면 그거는 집합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나는 확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명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는 반대로 모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오케이? 됐죠? 뭐 그런 단어들로 불러주기는 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요 두 번째 정의는 사실은 고등수학에서는 다루지 않는 거는 아닌데 언급을 안 해.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게 필요한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5년 전쯤에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됐어. 너희들이 흔히 푸는 문제 센에서 만나는 문제야.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지. 한 10번대 안팎이었어. 근데 거기에서 저 두 번째 조건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틀리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대상을 뭘 해야 된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그 집합에 들어가 있는 대상, 즉 원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원소를 하나하나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책에도 어디에도 없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A와 B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이런 뭐 원소, 중괄호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어차피 그건 했으니까. A와 B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해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말 안 해도 A와 B는 당연히 달라야 돼. 근데 그 말을 잘 하니 안 하니? 거의 안 해. 너희들도 나랑 수학하를 처음 했을 때 그걸 기억한다면은 알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대부분 선생님들 설명을 안 해. 이거는 알았죠? 잘 기억해도. 그러면 만약에 1과 1을 원소로 갔습니다. 이런 표현 방식이 된다 안 된다?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다 보니까 A라는 놈이 하나 있는 걸 알게 됐고 1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 역시 말을 안 해도 너희들은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된다? A는 절대로 1이라는 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를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나왔던 거야 예전에. 이런 문제들 있잖아. 뭐 다음 뭐 A 교집합 B가 A가 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에 막 문자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 막 있잖아.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 A 플러스 1이 있었고 A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어.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 A를 찾아봤더니 0과 1과 2가 나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애들은 A로서 가능한 것은 3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문제는 기억 안 나는데 3개 이렇게 썼다 치자. 다 틀렸어. 답은 2개죠. 왜? 달라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다고. 모의고사에서 애들 진짜 우르르 다 틀렸었어. 거의 다. 왜? 안 하니까.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자꾸 그냥 교재에 있는 것만 해주시니까. 오케이? 저렇게 되면 한 개 아니에요? 한 개지. 그러니까. 쌤이 둘이라고 말한 건데 그냥. 아, 내가 2개라고 잘못 얘기했어. 아, 한 개. 그냥 대충 눈치껏 알아쳐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고 싶은 핵심을 잘 들어. 알았지?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자, 이게 바로 집합으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뭐야? 계속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 집합이라는 것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니까 너희들이 뭐 해줘야 돼? 잘 써놓고 잘 좀, 아무도 지금 필기라는 걸 안 하고 있는데, 그치, 필기야? 연습장 같은 거 꺼내서 너희들이 처음 할 때 사실 뭘 해야 돼? 센에다가 쓰지 마. 센에다가 밑줄 긋지 말고 센에다가 쓰지 마. 이거 여름만 끝나면 솔직히 너네 안 보잖아. 내가 수업을 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책에다 필기 좀 하지 마. 책에 필기하는 거 너네 안 보잖아. 너희들 스스로 이제는 한 학기 겪어봤잖아. 센 하고 나서 너네 센 한 번이라도 들춰본 적 있어? 아니요. 없잖아. 그냥 하고 있는 교재 새로 나가는 프린트만 보지. 근데 너네들이 스스로 뭔가 집에 가서 개념 노트에다 옮겨 써놓잖아. 그리고 나서 그 노트는 오직 수학 개념 노트로만 사용을 하잖아. 그러면 보게 돼 있어. 모르는 게 등장했을 때 그걸 들춰볼 용기가 생긴다고. 근데 쌤 안 봐. 너희들 2번 다시 안 봐. 심지어 개념서라 부르는 정석을 내가 교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때 당시 고등학생들도 너희들이랑 똑같아. 안 봐. 왜 계속 책에다 필기를 하냐 아마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고, 그게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계속 하고 있어. 필기는 너 필기 말고요. 노트 필기는 따로 하는 겁니다. 개념 노트에다가. 알았죠? 근데 너희들 솔직히 수학 상 때 너희 개념 노트 쓴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를 자꾸 물어보지. 있기는 해. 한두 명 쓴 애들이 있는 걸 알아. 근데 봐야 된다. 보기 위해서, 다시 모르는 게 등장했을 때 보기 위해서 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 수학상 안 볼 것 같지? 고2 수학 1을 해봐. 그때 제일 먼저 너희들이 찾아보게 되는 게 뭔지 알아? 첫 번째가 나머지 정리고 두 번째가 근의 분리예요. 찾아보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또 등장하니까. 알았어? 고2들한테 물어본다. 판별식의 의미가 뭐게? 하면은 이러고 있어. 얘기를 못해. 지금 너희들 알지? 판별식의 의미. 근의 개수. 정확하게는 틀렸어. 네? 정확하게는 뭐? 종류?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얘기를 해야지. 네가 다루는 방정식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2차 방정식만 다루는 거 아니잖아.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근의 종류,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그 종류 그리고 개수까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쓸게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설명할 수 있니? 그게 안 돼 있는 게 고등학생들의 현실이라고. 근의 공식을 그 쓰면 공식 분모가 아니야. 있으니까. 루트 함수가 양수가 그렇지. 근의 공식 안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루트가 들어가 있거든. 그 루트 속에 있는 식이 양수면 플러스 양수 마이너스 양수에서 두 개의 실근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0이 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라서 서로 똑같은 두 개의 실근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허근이 나오니까. 그렇게 다루는 거야. 그걸 알고 있고 모르고 있거랑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해보는 거랑 완전 다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아무튼 계속 갑시다. 집합이라는 녀석의 정의는 이겁니다. 문제를 풀 때 계속해서 얘네들은 기본 상식처럼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집합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집합이란 걸 이제 뭔 해봐야지? 써봐야지. 그래서 집합의 뭐예요?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시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중괄호 저게 맞기는 한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자면 집합의 표현 방식은 너희들이 1월달, 2월달 혐의 세미나를 할 때는 아마 세 가지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나는 원소들을 나열해서 보여주는 원소 나열법. 두 번째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알게 되는. 우리가 말하는 집합이란 거는 그냥 특정 몇 개를 그냥 내가 랜덤하게 골라서 넣기도 하지만 보통은 특징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만족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수들을 모아두는 거란 말이야. 그 만족해야 되는 조건, 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아 집합은 이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나는 표현 방식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뺍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집합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로서 너희들이 기억을 해주는 게 훨씬 좋아. 그래서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일단 표현 방법에는 뺍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원소 나열법은 뭐라고?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이니까 바로 예시를 한번 들어가 볼게.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1과 2와 3과 4와 5, 6, 7, 8, 9, 10가지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라는 A라는 집합이 있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원소 나열법이고, 두 번째 어떤 B라는 집합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항상 앞에 처음에 어떤 문자를 미지수로 가질 건지, 원소로 가질 건지를 설명한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읽을 때는 X바라고 읽어주는데 절대로 그렇게 읽지 마세요. X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읽어주세요. 알았죠? X바.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싫어요. X는 3의 양의 배수라고 얘기를 해볼게. 오케이? 됐죠? 뭘 말하는 건지 알겠지? 3, 6, 9, 12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라는 집합도 있다고 쳐보자. X, 바, X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X? X는 0보다 작어. 음수. 근데 X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해볼게. 이런 거 없잖아요. 없어도 돼. 집합은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을 해봤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냐면 A 원소 몇 개야 필기야? A 원소 10개요. 10개요. 10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집합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 부르지? 유한 집합이라고 불러요. 근데 도현아, 네? B라는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무한개요. 무한개가 있다, 그치? 말 그대로 무한개, 원소 개수를 몇 개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건이야, C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야? 없습니다. 그럼 다시 숫자로 얘기를 해봐. 몇 개야? 0개예요. 그렇지? 대답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에 속하고요. 근데 유한집합의 경우 중에서도
원소가 하나도 없는 녀석을 우리는 무슨 집합이라 부른다? 공집합이라고 부르며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땡, 아침 먹고 땡. 이거 알아? 알죠? 아, 그렇지. 아침 먹고 땡. 미안해요. 웃지 마. 웃지 마. 아, 그런 거였어? 알았어. 자, 공집합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요즘도 옛날 프린트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 독서고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그냥 중괄호는 중괄호인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것도 예전에는 공집합 기호를 썼어. 근데 요즘은 사실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재에서는 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옛날 프린트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있을까봐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았죠? 공집합은 이렇게 읽어주고 한글로는 파이라고 읽어줍니다. 알았죠? 네. 예. 파이. 자, 파이. 파이. 초코파이. 빅파이. 그 이거는 뭐고? 파이고. 이거는 뭐야? 빅파이야? 그렇게 웃기면 웃어도 돼. 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유한집합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고 그 원소가 수로 나오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학이라는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치? 계산이라는 게 가능하잖아. 덧셈 뺄셈. 그래서 그걸 기호로 원소의 개수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찾을 때는 항상 number of 하면서 m. 그 다음에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집합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a.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n, c가 되겠지. 얼마예요? 10. 얼마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계속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어떤 녀석으로 가볼 거냐면 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 하나. 집합, 이거 타고 갈까? 잠깐만. 아, 아니야. 이거부터 하고 가자.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범위라 그랬고 여러 개의 범위를 놓고 보다 보면 어떤 집합은 또 다른 집합을, 어떤 범위는 또 다른 범위를 덮어버리는, 즉 포함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치? 물론 적당하게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고, 맞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다. 그게 이제 포함 관계고, 범위를 다루게 되는 집합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지. 집합의 포함 관계. 뭔 소리야? 뭐요? 방금 창문에서 뭐 쿵쿵쿵쿵 누구 왔나 봐. 문 열어봐봐. 아, 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자, 이제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다루게 될 건데 벤 다이어그램은 뭐라고? 집합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기는 해. 동그라미 네모를 가지고 어느 한 집합이 누구누구를 가지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는 한데, 건이야 집중해야지. 자, 그렇기는 한데 그런 표현 방법이기는 한데 그런 한눈에 포함하고 있다 아니다를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집합을 푸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집합 문제들 중, 한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 문제들 중 97% 정도의 문제들은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풀립니다. 그럼 나머지 3%는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 못 그려요? 아니요.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즉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연습해야 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해설지를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 없이 식으로 풀고 있을 수도 있어. 정말 많은 문제들이. 근데 그것들을 수업 중에는 나는 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풀어줄 거야. 왜 계속 그렇게 해주면 그럼 선생 서술형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도 돼? 안 되지. 그럼 서술형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빨리 푼 다음에 식으로 그 그림, 우리가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 안에 색칠을 했다면 걔를 어떻게 표현할지 그것만 너희들이 연구만 하면 돼. 결국 벤 다이어그램 쓰면 된다는 얘기야. 식을 쓰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알면 더 쉬워져요. 알았죠? 알았죠? 네. 야키트도 서술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고? 안 나오면 땡큐고. 안 나오면 땡큐. 안 나오면 땡큐죠. 알았죠? 엽. 자, 그러면 이제 포함한다라는 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는지 기억나니? 뒤집는 옆으로. 자,
A가 B 쪽으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양.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A가 B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자, 첫날 첫 집합 부분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해서 명제 시작해버리려고. 집합을 끝내고 명제를 시작을 하는 게 목요일까지의 목표예요. 명제는 못 끝내. 명제는 부등식의 증명도 절대부등식도 있고 그냥 명제도 있고 해서 명제는 못 끝내지만 목요일까지 명제를 시작하는 거는 목표예요. 알았죠? 기초적인 부정, 명제의 부정 정도까지는 다루는 게 내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집합하고 연산 살짝 한 다음에 목요일날 연산 법칙부터 시작해서 명제 살짝 건들고 끝낼 거예요. 알았죠? 그 UDT 유튜버 그 사람이 그러더라. 항상 확인 사살 필수라고. 갑자기요? 알고 있지? 앞에서 죽이고 지나간 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얼굴 확인하고 탕 쏴야 되고. 그래요. 조용히 해, 민규야. 자, 그래서 A가 B 안에 포함됩니다를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필기야. 이게 너무나도 쉬운 말이다. 근데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말로 표현을 못하는 거 있거든. 예를 들어서 A는 1과 2와 3이 있어. 필기 잘 들어봐. 아니, 잘 고민해봐. B는 1, 2, 3, 4, 5를 가지고 있어. A가 B에 포함되니?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어. 다 되는구나. 네. 잠깐 졸았나 봐요. 졸지 마요. 자, 그러면 포함된다, 그치? 왜? 왜냐면 모든 원소가 B 안에 그렇지. 지금 저게 정답이야.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얘가 무엇을 설명하는지 그걸 식으로 잘 드러나요. A에 있는 원소 X에 대하여. 요거는 원소가 포함됩니다. 이거 기호고 이거는 집합이 포함됩니다. 기호지. 요게 모든 원소에 대하여. 이거 사실 한글로 알면 돼. 한글로. 이건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기호가 아니라서 그냥 all 전체라는 의미야. A의 원소, 모든 원소들에 대하여 그 원소들은 B에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쉬운 말이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실 이거 원래 설명 더 할 게 있는데 좀 일단 넘어가 볼게. 자, 봐봐. A의 원소를 우리가 빨간색으로 점을 찍으면서 얘기를 해보자. A의 원소들 중에 얘 B 안에 포함되어 있니? 네. A의 원소 얘는 B 안에 포함되어 있니? 네. A의 원소 얘는 B 안에 포함되어 있니? 네. 그런 식으로 모든 A의 원소를 확인해봤더니 싹 다 B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서로 같은 집합을 굉장히 설명하기 쉬워지지. 서로 같은 집합은 말 그대로 같은 거니까 등호 equal. 요새 선생님들은 equal 이런 사람들이 있냐? 미안해요. 자, A의 원소들을 내가 붉은색으로 표현해보자. 도연아, 자꾸 피식하고 웃지 말아줄래? 제일 앞전에서 그렇게 있으면은 기분 나빠요. 뭐? 자, A의 원소 중에 요 놈이 있어. 이 A의 원소는 B의 원소야? 네, B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A의 원소 얘는 B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어요. A의 원소, A의 원소, A의 원소들은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 있니? 네.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맞니? 네 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뭘 배웠어? 서로 같은 집합이기 위해서는 A가 B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B의 원소도 A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거짓에서 나오면 틀리기 쉬운 몇 가지 내용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지.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다음 중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A가 B 안에 포함되면 B 빼기 A 여기는 공집합이 아니다. 맞네. 참. 이런 걸 또 노린단 말이야. 틀렸지? 같아질 수도 있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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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는 아니야. 그래서 얘는 거짓인 명제죠. 아까 거는. 그치? 그런 거 이제 실수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도 확인을 해야 돼 원래. B의 원소,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네.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대답 안 하네 이제? 여기 있는 B의 원소는 A의 원소니? 아, 저 그만하자.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때 쓰이는 거야 실제로. 실제로 포항관계를 쓸 때 쓰는 말인데 너희들이 생각이란 걸 보통 안 해보다 보니까 한글로 읽어놔 봐. 알았지? 기호로 써서 기호로 눈으로 보고 읽으란 얘기는 아니야. 이 기호 자체를 고등학교에서는 안 써요. 거꾸로 뒤집어진 대문자 A를 all 전체라는 의미인데 그걸 잘 안 써. 그래서 한글로 읽거나 A의 모든 원소가 B의 모든 원소에 속해 있으면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른다. 다시 뭐라고? 이때 A를 뭐라 부른다고? B의 부분집합이라 부릅니다. 아유 숨차라.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아주 중요한 집합에 대한 성질들이 등장을 하지. 원래 위에서 쓸까 했는데 밑에서 쓰자. 나온 김에. 가자. 첫 번째 성질. A라는 놈이 있어. B의 부분집합인 A라는 녀석이 있어. 근데 B랑은 다르대. 그런 A를 뭐라 부르지? B의 까먹었나? 진부분집합. 기억나요? 진부분집합은 모든 부분집합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놈들을 진부분집합이라 부르잖아. 맞죠? 참 진짜를 써서 진부분집합이라고 써요. 맞죠? 두 번째. 그렇게 웃지 말랬지. 아니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니?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해야 진부분집합. 항상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갖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정확하게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그치? 알고 계시죠? 자, A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에 어떤 공집합이 있어. A 안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어요. B 안에는 공집합이 없냐? 아니, 공집합은 여기도 있어. 공집합은 여기도 있고 공집합은 여기도 있어. 공집합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알았죠?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한 녀석을 하나 얻게 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과 서로 소이기도 하죠. 되게 이상한 게 나옵니다. 알았죠? 거기서도 또 참고지 문제 나오겠지. 그런 게 어려워 사실. 의미로 접근하는 거. 오케이?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요거 아무튼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진짜 자주 틀리는 거 하나 알려줄게. 자, 이미 너희들은 방학 때 많이 풀어봐서 이제는 잘 할 수도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딱 문제 보자마자 뭘 원하는지 알기야. 뭔지 알겠어? 자, 참인지 거인지 살펴보세요. 첫 번째. 조용히 하세요. 뭐 나보고 그래서? 나만 아는 얘기 하기 싫어서 니네들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자, 가자. Shut up. Shut up. 자, 6가지. 참거짓을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 고민 시간 줄게요. 고민해보세요. 한 15초 정도 드릴게요. 딱 봐도 찍지 마라. 찍으면 머리 찍어버린다 진짜. 4번이잖아. 뭐가 4번이야? 참거짓을 다 판단하라니까. 왜 생긴 아닙니다. 그 7번인가? 답을 그렇게 쭉 몰아드렸어요. 뭐가 불만이야 뭐. 내가 수업하겠다는데. 자, 참이야 것이야. 참이야 것이야. 참이야 것이야. 참이야 것이야. 거짓. 참이야 것이야. 참. 확실해? 네. 네. 참이야 것이야. 참. 확실해?
이상한데? 마지막 건 모르겠어. 요거 빼고 다 참 맞죠? 네. 자, 가자. 너희들 잘 구분할 줄 알아. 처음에 4번, 이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어. 틀렸네. 아, 1번, 2번, 3번, 4번이었어, 사실. 뭐야. 저 송민규 같은. 손 넘네. 그건 너무하잖아. 아, 이거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원래 그 다음에 욕 들어가는데, 그지? 바다의 진지요. 야, 너네. 공공의 적 봤어? 영화 봤어? 아니요. 안 봤어? 아, 그냥 그 장면만 아는 거야? 아. 그때 당시 공공의 적 인기 진짜 많기는 했지. 그때 시절에 깡패 영화들이 유독 많이 나오긴 했어. 공공의 적부터 해서 뭐 또 뭐였더라? 구타 유발자들 뭐 똥개 뭐 거기서부터 해서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거랑 가문 시리즈. 아들. 아,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나오죠. 그건 더 예전이고 너무 옛날로 갔다. 장군의 아들은 김두한 아니냐? 내가 아는 김두한은 야인시대의 김두한이지. 장군의 아들은 더 옛날. 한 40대 분들이 즐겨 봤었던 걸 거야 아마. 42. 나도 야인시대는 초등학교 때 봤었던 것 같은데. 재밌죠. 맞아? 아니요. 확실히 진짜진이야? 영화. 뭐가? 김주진 그거 유명한데. 장군 아들이라는 이유가 김두한 자기가 김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해서 주장을 한 거였어? 아니요, 확실한 건 없다고 그래요. 아 그래? 그 사람이 아 김주진이야? 진짜? 아니 주장 아 근데 김두한 성격이 영화에서 비춰준 김두한 성격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그냥 정치 깡패 아니에요. 맞아. 그때 당시에서는 좀 혁신적이었지. 요즘으로 치면은 진짜 어릴 때 야인시대 보일 땐 진짜 멋있긴 한데 솔직히 지금 보면 양아치야. 양아치. 결국 양아치야. 알고 보면. 맨날 대단은 해. 일본에 맞서 싸웠다는 것 자체는 대단은 한데 얘가 정치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좀 너무 양아치 짓을 하기 시작했어. 막 정치판 그 국회에다 똥물을 퍼붓질 않나. 다 무서워했다고 그러던데. 좀 인사답지는 못했지. 이수만? 누구? 아 이승만. 아 김두한이 이승만 시절인가? 어림도 없다. 야인시대야? 네. 아 근데 야인시대는 너희들은 그걸 실제로 안 봤잖아. 야인시대는 언제 시청률이 뚝 떨어졌냐면 김두한 얼굴 바뀌었어요. 김두한이 원래 안재모였잖아. 안재모가 뭐 엄청 잘생긴 건 아니라도 그렇지 잘생기고 훈남의 외모는 가지고 있었거든. 걔가 막 다리 위에서 싸우고 있었나 지나가고 있었나 하다가 갑자기 덩치가 바뀌어. 이게 사람이 뭐지 싶었는데 딱 돌아서면서 끝나는데 김용철이 딱 서 있는 거야. 아 그때 바로 진짜 그 다음부터 바로 시청률이 뚝 떨어졌다. 원래 40%도 넘던 드라마였는데 바로 20-30%까지 뚝 떨어졌을 거야. 김용철 나오고 나서. 근데 별로잖아. 그 재미도 없고 재미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정치 얘기가 시작되고 그 전까지 안재모 때가 싸우는 김두한이었고 싸우는 거 보려고 김두한을 보지 솔직히 정치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와 그때부터 또 시청률 뚝 떨어졌지. 갑자기 궁예가 누구인가? 궁예도 그러고 보니까 진짜 대단해. 그냥 옛날 드라마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요즘 시청률 아무리 좋아봐야 30% 잘 안 넘잖아. 와 근데 주몽, 김두한, 야인시대, 주몽은 너무 옛날. 그다음에 용의 눈물, 또 모래시계도 나는 안 봤는데 너무 어릴 때라 뭐 그런 드라마들이 다 시청률이 40%막 이러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옛날 드라마. 근데 너무 대작이 많아. 요즘은 16부작 이런 게 많아서 오히려 좋기는 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몰아보는 스타일이라 16부작이면은 그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11시에 보기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보다가 다 끝내고 보고 자고 뭐 이런 적도 많았거든. 그래서 나는 16부작이 좋긴 한데 그때는 막 513회 뭐 이러면서 막 드라마 주몽 326회 와 이걸 어떻게 정주행을 해? 정주행 못해. 자 아무튼 계속하자. 자 보자. 요거 풀 때 일단 뭐라고 이 유형 자체가 뭐라고 부르냐면 와의 사용, 기호의 사용이라 부르거든. E와 C의 사용. S만 넘어져서 중간에. Shut up. 자 가자. 그래서 너희들이 이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1, 2, 3, 4, 5번 참거짓 문제에서 정말 많이 만나.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만 하자. 방금도 잘 하니까 딱히 내가 엄청 강조하진 않을게. 엄청 연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책에 있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강조라고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들으세요. 요 기호들은 그 기호를 먼저, 이런 참고지 문제는 먼저 봄으로써 이놈에 의하여 왼쪽 녀석을 뭐로 볼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항상 요 기호의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무조건 원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요 기호의 왼쪽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너희들은 이거 참거짓을 따질 때 아, 이 기호를 썼네. 왼쪽 녀석은 집합. 공집합이라고 한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인가요? 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 기호를 봄으로써 얘는 원소 이렇게 생긴 거, 원소 파이라고 하겠지. 원소 파이를 가지고 있나요? 이걸 보면서 네, 참이에요. 둘이 참인 이유가 전혀 다른 거다, 그치?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기도 마찬가지. 이 기호를 썼으니까 왼쪽 녀석은 이렇게 생겨있는 똑같은 모양의 원소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뭘 보고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보고 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녀석의 기호를 썼으니 왼쪽에 있는 녀석은 원소로 봐야 되고, 중괄호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요?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두 개는 색깔 좀 구분하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기호를 썼으니까 왼쪽 녀석은 뭘 보는 거야? 원소로 바라봐야 되고, 중괄호 안에 1,2가 들어간 모양의 원소가 있나요? 얘를 보고 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라면, 민규야 집중하자. 얘는 뭐야? 이 기호를 썼으니까 왼쪽 녀석은 뭐가 되는 거? 집합이 되는 건데 중괄호가 보여. 그러면 중괄호 기호들은 집합 기호로 봐야 되고, 콤마로 연결된 얘들도 집합 기호로 봐야 되고, 1과 2라는 원소들만 놓고 봐서 아, 얘네들을 보고 네, 참이에요 라고 해주는 거지. 역시 전혀 다른 이유다. 이렇게 너희들이 문제를 구성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거 잘하면은 진짜 아까 너희들 다 잘했지. 너희들처럼 뭐 한 5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진짜 쉬운 문제예요. 그냥 헷갈리게 만들어 놓을 뿐. 오케이? 절대 낚이지 마세요. 알았죠? 네. 알았죠? 네. 알았죠? 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집합에 대한 기초적인 얘기들 다 한번 해봤다. 쌤 저거 저기 집합 안에 저 1,2 저거 있잖아요. 뭐 빨간 거 파란 거? 네? 아 그냥 A의 원소 이거 빨간 거네. 1,2. 네. 그거를 그냥 한 개를 원소로 보는 거죠. 이거 자체를 원소로 보는 거지. 네. 알았죠? 예. 예. 뭐 진진함? 에? 아니야. 자, 갑시다. 안 되겠군. 쏩시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해보자? 기본적인 문제들을 조금 한번 풀어볼까? 너무 문제 안 하고 개념만 해도 재미없잖아. 그치? 근데 할 게 없네? 부분집합 나왔네. 하자 그냥. 가자. 갑시다.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 하고 잠깐 쉬자. 그게 나을 것 같아. 문제 좀 풀다가 어중간하게 끊지 말고. 자,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 알고 있니? 2의 몇 승? 2의 n승. 2의 원소 개수 승 개. 자, 근데 너네들이 전략을 잘 짜야 돼. 덕소고에서는 공식을 안 쓰고 경우의 수처럼 풀면은 틀렸다고 합니다. 서술형에서는. 오케이? 근데 나는 공식을 먼저 외우면서 하지 않기를 바래요. 경우의 수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학교 서술형만 공식을 쓰세요. 그럼 공식을 어떻게 외우란 얘기야? 외우지 말란 얘기야? 처음부터 외우지 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돼 있어. 알았죠? 알았죠? 가보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왜 내가 공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공식으로 하게 되면 학교 시험은 잘 쳐. 근데 거기가 끝이야.
조금 응용되어 있는 문제 못 풀게 되고 지금 오늘 내가 그 문제 한번 보여줄 겁니다. 갈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바로 예시 문제 들어서 가볼게. A란 집합이 있습니다. 너네 아직 구분 못한 거 아니지? 내가 이 기호 쓰는 건 무슨 차이인지 알지? 위에 거는 개념, 유형, 밑에 거는 문제. 알고 있지? 몰랐어. 그래요? 두 아이들이냐? 구분이 안 돼? 그냥 앞에 번호 쓰기 좀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붙인 줄 알았어. 저는 동그라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떤 애들은 골뱅이인 줄 아는 애들 있더라. 아직도. 골뱅이 아니었어요? 저런 게 있었구나. 신기하다. 모든 선생들이 있잖아. 필기를 막 하지는 않아. 알았지? 필기야. 네. 필기를 막 하진 않고 다들 규칙이 있어. 물론 초짜 선생님들은 대부분 규칙 없어. 그냥 막 써. 막 쓰고 그냥 따라만 쓰는데 그 보면은 제일 내가 봤을 때 어이없는 게 글씨도 보통 이렇게 딱 쓰기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아. 아니면 학교생들이 많던가. 학원생들은 보통 이렇게 잘 안 쓰거든. 학원생들이 주로 쓰는 기호는 동그라미 2개짜리 샵. 그 다음에 이거. 요거 많이 쓰지. 나도 요거는 가끔 쓰거든. 이건 이제 나는 참고사항. 아무튼 가자. 재생 버튼이에요, 뭐예요? 유튜브다 이 새끼야. 구독과 좋아요 할 때. 자, 부분집합의 개수 예시 문제입니다. A, B, C, D, E. 2가 아니고 E. 아, 맞다. 2가 아니고 E 하니까 나 이번에 평내고 3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내고 3학년이야. 고3 미적분을 가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승이라는 놈을 무리수 2로 정의를 하거든.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 야, 경상도는 하면서 2와 2를 구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 미적분 시간에 들어가면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냥 나는 이제 항상 2라고 읽어주잖아. 그래서 애들도 이제 막 2랑 2를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 너희들도 알고 있지? 발음은 할 수 있겠지. 2와 2 구분을 하겠지. 근데 보통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구분을 안 하거든. 그러다가 평내 고3 얘기를 왜 했냐면 학교 시험이야. 학교 시험 도중에 객관식 9번 문제에서 오타가 하나 나왔대. 시험 도중에.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나오면서 H, A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거든. 근데 이게 오타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거 9번 문제 오타가 있다. H2야. 그 H2로 구해야 돼. 하고 간 거야. 근데 얘가 2라고 들은 거야. 2. 그래서 2구나 해서 풀다가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답을 못 내고 결국 찍었대. 나 그게 뭐 너무 그냥 걔도 잘못했어. 칠판에 써줬어. 써줬는데 듣기만 한 걸로 고쳐놓고 그냥 푼 거야. 답이 안 나오니까 이상해가지고 걔는 찍어서 그래도 맞추기는 했어. 또 그 와중에 맞췄는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 미안하다고 근데 왜 칠판 안 봤냐 미친 자야 막 이랬는데 부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서울에서는 또 문제가 되네.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딱 구분하는 거예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구분해야지. 5와 5도 다르다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5, 5 다르지. 5. 근데 실제로 네이버 들어가서 알파벳 E 쳐놓고 옆에 발음하는 거 있잖아. E 검색해놓고 발음 눌러봐. 그러면 기계 소리로 E 하고 발음을 해. 너희들이 발음 기호를 못 봐서 그래. 정상도 안 하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정상. 학원 다녔었잖아. 정상. 어학원이잖아 나름. 발음 기호 보는 법 요새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런 거를 그래도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맞다고 봐. 예를 들어서 모든 단어들을 다 선생님들이 읽어주면서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발음 기호를 볼 줄 아는 방법을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지들이 볼 줄 아는 거. 난 그게 맞다고 봐. 요즘도 단어장에 다 발음 기호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하지. 이게 무슨 기호인지 알아? 에. 이거는 뭐야? 에. 뭐예요? 이런 것도 구분해야 돼 사실. 리본이야 뭐야?
그 이게 아. 그 요 뒤에 이거 붙어 있는 게 아. 뭐야 저게? 그런 발음 기호를 볼 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라 봐 나는. 중국어 아니에요 그거? 중국어다. 제목 얘가 그리고 뭐 J-U가 유고. 그래서 애플 뒤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애플. 발음 기호가 그대로 다 있는 거야. 난 그걸 알려주면 훨씬 좋다고 보는데 요새는 안 한다더라. 아무튼 그게 세대 차이 하지 마세요. 선생 차이가 있습니다. 아 선생 차이라 그랬어? 자 아무튼 가자. 옛날 선생님 좋다는 거지. 조용. 가자. A, B, C, D, E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2의 5승계다, 그치?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 왜? 왜? 재팬? 자, 조용. 왜 2의 5승이라 생각을 해? 왜 2의 5승이라 배웠어? 그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 이해 못인지도 몰라. 자랑이다 이 새끼야. 자, 부분 집합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부분 집합의 개수. 그 중에서도 잘 들어놔. 나중에 너희들이 그냥 단순한 부분 집합의 개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집합 A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너희들 이제 몇 월이냐? 한 9월쯤 모의고사 보잖아, 너네. 11월에 보나? 1학년들은? 9월이나 11월쯤 모의고사 보잖아. 그 모의고사에 집합이 들어가면 28번, 29번쯤에 저 문제를 꼭 만나게 될 거다, 아마. 아니면 20번, 21번에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적당하게 쉬워도 애들이 뭘 잘못 틀리냐면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인데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만 싹 다 써가지고 답을 만약에 원소가 6개면 6개 해서 답을 내온다고. 근데 실제 답은 2의 6승계잖아.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오케이? 집합의 개수는 항상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원소들의 후보를 고른 다음에 걔네들을 가지고 넣을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 그 방법들의 수. 누구를 원소로 넣을 수 있을까라는 원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필기씨도 알겠죠? 그래서 그 2의 5승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나는 A라는 집합 안에다가 부분 집합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A의 원소 스몰 a를 부분 집합으로 넣을까? 부분 집합 아닌 곳에 넣을까? 고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게 되거든. A도 두 가지, B도 두 가지, C도 두 가지, D도 두 가지, E도 두 가지. 에이? 두 가지. 그래서 전체 2의 곱들이야. 몇 개를 곱한 거야? 원소의 개수들마다 다 두 가지니까 이 원소의 개수들만큼 2를 곱하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네. 예. 자, 그러면 와우. 진짜 이거 됐고. 개명자. 내 거야, 내 거. 세순. 뭐? 내가? 자, 두 번째. 진부분 집합의 개수 공식 너희들 뭐라 배웠어? 2의 n 빼기 n 승 빼기. 그래. 2의 n이라고 좀 읽지 마, 얘들아. 2의 n승. 아니, 2의 n 제곱. 승은 그 일본식. 그 2n 제곱이라고 하던가. 하는 거 아니야? 짜증낸 거야, 그냥. 아 예. 어? 전 승리 팬이라서 승리라고 해야 돼요. 승리? 어제 핸드폰 걔 패배했는데. 범죄자 승리? 태양이래. 빅뱅 승리? 빅뱅 승리요. 범죄자 승리 말고. 세셀텐이 부른 사람. 응? 잠시만 컨셉이에요. 자, 다 조용. 다 조용. 자, 그래서 진 부분 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세워줍니다? 전체 부분 집합들 중에서
그 2의 5승 32가지 집합들을 쫙 나열하다 보면 제일 원소 적은 공집합도 있을 거고 원소 하나씩 가진 것들, 원소 2개 가진 것들 다 있는데 마지막에 뭐 있어? 원소 다 가진 거. 자기 자신이 있으니까 그 자기 자신 하나를 빼주는 겁니다. 라고 알고 있다. 그치?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문제들 좀 시작해보자. 아직까지는 기초예요. 근데 자, 부분집합들을 찾아볼 거야. 근데 A, B를 반드시 포함하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공식으로는 뭐라 배웠냐면 2의 5-2승이에요 라고 배웁니다. 그 5-2의 그 2가 뭐냐면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있는 원소들의 개수라고 배워서 K개의 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한다면 2의 n-k승이에요 라고 공식을 보통 배워요. 오케이? 근데 그건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나온지는 알아야 되거든. 자, 그렇지. A랑 B는 포함을 하세요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법의 수가 1 되는 거고 얘도 1 되는 거고 그럼 언급하지 않고 있는 C, D는 마찬가지로 둘둘둘이 되는 거니까 2의 3승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가셔야 돼. 알았지?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야. 뭐? C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마찬가지. 2의 몇 승계라고? 2의 2가 아니라 2의 4승. 2의 4승이 아니라 2의 4승. 알았죠? 알았죠? 왜? C는 무조건 포함을 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방법. 나머지 원소들만 2가지씩. 됐죠? 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A는 반드시 포함을 하고요. B와 C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4개 2의 2승 2승계가 되겠지. 2성계? 2의 2승계가 되겠죠. 왜요? A, B, C 공식으로 접근하면 A, B, C는 포함을 한다 또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해져 버렸으니까 2의 5-3승계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또는 A는 포함을 한다라는 방법 하나 B, C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으니까 D와 E만 2가지 방법씩 있거든. 그래서 2의 2승계가 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들은 6번부터 3, 4, 5번도 진짜 문제긴 한데 기초적인 문제라면 6번부터는 이제 페이크 또는 심화 문제로 넘어가긴 하겠죠. 그래봤자 단어 이 개념 자체가 너무 쉬워서 심화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요. 자, A와 그리고 얘랑 친구 하나 더 있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5승 마이너스 1개. 그치? 공집합 제외해야 되니까. 네. 그건 일부러 안 썼다. 그냥 귀찮아서. 그럼 뭐 자, A, B를 포함하는 공집합이 아닌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머릿속으로 다들 각자 생각해봐.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쇄분. 구성이 왜안 오지? 한번 바꿔놓으면 잘 키워서. 그럴 수. 뭐가?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포함하는인데. 포함하는인데. A는 포함하고. 그럴 수도 있지. 우성이. 왜요? 모르겠다. 그치. 시험 존나 하면 쌤 그럼 섞여 선언을요? 아, 석교선언은 기숙사라서. 못 와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기숙사 시간 맞는 학원으로 다시 알아본다 그랬었어. 안돼. 뭐지? 제약이 많네 기술. 아, 그래. 내가 전에 예지 나갈 때도 불안했잖아. 예지도 영어 갑자기 기숙사 때문에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기숙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모르지 뭐. 이유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일단 기숙사가 뭐길래 그런 우리 학원이랑 시간이 안 맞아, 기숙사가. 왜요? 일단 걔네들도 항상 40분 늦게 왔잖아. 나오는 시간을 제한을 걸어버리니까 주말이 돼야지. 그래서
근데 주말을 안 하잖아 우리 학원은. 그런 걸 제한을 왜 거는 거야? 아니 기숙사니까. 국소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심석권은 안 그러잖아요. 안 들어가는 게 훨씬 내. 심석고는 그래서 아예 주말 수업을 하지. 해봤는데 자, 조용. A는 포함을 하고 B, C는 포함을 하지 않는 그런 진 부분집합의 개수. 헐. 자, 둘 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6번. 답 몇 개? 8개죠. 8개. 공집합은 8 개예요? 될 수가 없어. 거봐. 아. 생각을 하고 대답해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근데 공식처럼 접근하는 애들이 무조건 답이 7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와우. 좀 조용히 좀 하고 너. 내가 그러지 말라 그러지. 아까도 민규가 너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지 않았어? 자, 공집합이 아닌이라는 말만 보고 무조건 빼기 1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공집합이 아닌이라고 했을 때 1을 빼는 이유가 뭐야? 내가 세워준 녀석들 안에 공집합이 있으니까 제외하는 거야. 근데 아까 필기 말한 대로 난 분명 A를 B를 포함하는 걸 골랐는데 왜 공집합이 있어? 안 포함하면 그럼 공집합. 그렇죠. 그러면 빼기 1이 있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이런 페이크를 가끔 가다가 줍니다. 자주 주면은 애들 다 맞추니까 재미없잖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해. 애들 또 틀려와요 또. 선생님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알았지? 자, A, B를 포함하지 않는이라고 했어. 만약에. 자, 다시 잘 들어봐. A, B를 포함하지 않는. 그럼 A, B들은 일단 공식으로 접근하면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버렸으니 이에 전체 원소 5 마이너스 2개 A, B. 그치? 2의 5 마이너스 2승, 즉 2의 3승이 됐는데 근데 그 내가 센 2의 3승, 총 8개의 집합들 중에는 A, B를 포함하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도 있겠어? B도 포함 안 할래, C도 포함 안 할래, D도 포함 안 할래, E도 포함 안 할래, 다 포함을 안 하는 뭐 있어? 공집합이 있겠다, 그치? 그래서 빼기 1로 7개가 답입니다. 근데 얘는 A, B를 포함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센 2의 5 마이너스 2승, 즉 2의 3승계 8개에는 다 A, B 가지고 있어. 공집합이 없어. 알았죠? 얘 몇 개야? 2의 2승계가 되겠지. 그래서 알았어? 왜? 진부분 집합이지만 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 진부분 집합은 뭐거든? 지 자신. 그렇지, 자기 자신. 내가 만약에 2의 2승 하면서 4개를 셌어. 근데 그 중에 만약에 진부분, 자기 자신이 있다면 그러면 빼는 거고 없으면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런 마지막에 이렇게 부분집합 개수 찾을 때 진부분집합의 개수, 공집합이 아닌 개수 하면은 되게 쉬운데 x의 개수를 구하시는 그 문제 제일 처음에다가 단 x는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놓친다. 그런 거 잘 봐야 돼. 알았죠? 어디서 주로 실수하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요것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너희들 부분집합의 개수 찾기 문제는 몇 가지 활용 문제들만 잘 풀면은 틀릴 게 없어요. 자, 잠깐 쉴 건데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 마무리 좀 해놓고 쉬고, 자, 마무리 좀 지어보자. 쉬기 전에. 수학하라는 과목은 수학 상이라는 과목에 비해서 훨씬 쉽습니다. 물론 너희들만 쉬운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쉬워질 거야. 어렵게 내는데도 한계가 있고, 물론 몇몇 개의 유형들에서 어렵게 낼 수 있기는 하지 당연히. 근데 그만큼 누구나 다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누구나 다 성적 올리기도 쉽다라는 얘기야. 절평이 아니니까 결국 똑같지 않아요? 아니야. 그 와중에도 안 하는 애들도 많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수학하는 진짜 너희들 하는 만큼 나온다. 오케이? 내가 여태까지 고3 때까지 이번에 이제 수시로 간다고 해서 이번에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걔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갔었는데 걔도 성적 되게 안 좋아. 한 4등급 정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근데도 어떻게든 수시로 간다고 해서 문과기도 하고 그래서 수시로 간다고 빠졌는데 걔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시험 성적을 98점 받아온 적이 있었어. 그게 바로 수학하예요. 오케이? 오케이? 1, 2학년 때. 수원수도 다 힘들고 수학 상도 다 힘들고 했는데 유일하게 수학 하 하나 98점 받았고 그때 한번 어머니가 기분 좋아서 전화하셨어. 그 뒤로는 전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때 딱 한번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화를 주셨어. 그냥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데 안 하니까 문제야. 너희들은 하면 돼.
내가 수학 상 때도 했지만 수학 상은 솔직히 어려운 과목이야.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그래서 2학년들도 내가 전에 평내 얘기 몇 번 했었지. 수학 2학년인데 수학 상을 몰라서 상 가끔씩 청강 듣는 애들이 있다. 여기는 지금 딱히 없어서 그렇지. 근데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과목이 수학 상이고 수학 하는 약간 일회성 과목이기도 하고 연계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단일 과목에 속하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뭔가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해도 돼. 알았지? 요번에 어떻게든 누구나 다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수학 합니다. 알았죠? 어려운 거는 기말고사 경우의 수 때문에 취향 차이를 좀 타. 근데 중간고사는 누구나 다 1등급 받을 수 있다. 하면 알았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정리 잘 해두라고 하는 거야 방학 때부터. 네, 하이패스예요. 89번으로 갑니다. 자, 89번 문제 한번 보자. A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X바. 이거 어떻게 읽으라 그랬었지 내가? X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X들? X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10은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는 0. 을 만족하는 모든 X를. 알았냐? 네. 자, 다시. 뭘 원소로 갖는다?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근데 어떤 X?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X. 자, 지금 내가 읽어주는 방식이 필요한 문제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알았죠? 어려운 문제들, 심한 문제들 너희들이 내신 대비 들어갈 때 그때 내가 이제 얘기해주는 문제가 될 거야. 아무튼 일단 지금은 기초적인 문제니까 그렇게까지는 뭐 집중 안 해도 다들 알 거고. X바 X는 뭐 하다? 20이라는 녀석의 양의 약수를 말하게 됩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 4, 5, 10, 20 얘들을 원소를 갖고 있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있어? A가 X의 부분집합 그리고 X가 B의 부분집합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다, 그치? 결국 집합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의 개수 문제예요, 이거는. 알았죠? 또는 그렇게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집합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을 하세요.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찾는 게 아니라 오케이? X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찾는 게 아니라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라고 생각하자. 그럼 X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B의 원소들을 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 다른 원소들은 절대로 가지면 안 돼.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뭐 하세요? 얘를 만족하는. A를 꼭 만족시켜야 그렇지. A라는 집합은 2랑 5를 원소로 가지고 있거든. 그것을 싹 다 가지고 있어 주세요. 아, 그러면 B의 원소들 누구 중에서? 1, 2, 4, 5, 10, 20 중에서 얘네들로만 X라는 집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2, 5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 주세요라고 했으니까 2에 몇 쓴 게? 전체 원소 6개 중에서 2개의 원소는 반드시 포함합니다. 해서 공식으로 2에 6-2승 해도 되고 얘네들은 방법의 수가 1, 1, 나머지 원소들은 2, 2, 2, 2 그래서 2에 4승 해도 되고 아무튼 16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조건제시법을 읽어주는 방법 너희들 자꾸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예, 그거를 가지고 가야 돼. 잠깐만. 그리고 나면은 이제 요거 사실은 빨리 좀 풀어주고 싶었고 그거 말고 나머지 문제들도 사실은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젠장 이것들한테 오늘 낚였어 내가. 숙제로 갑시다. 자, 유형 8번으로 갑니다. 딱 유형 8번 하나 하고 마치자. 원래 다음 단원 살짝 했었어야 되는데 70번을 갑니다. 자,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그런 X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역시 X바 X를 원소로 갖습니다. 어떤 X? A보다 크고 2A 플러스 9보다 작은 X들을 전부 다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 하게 됐대? A라는 녀석이 B의 부분집합이래. 자, 이거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뭐? 1, 2, 3 죽는다. 이것 때문에 한 번은 틀려봤을 거다 너네 방학 때 또는 반점을 쓸 때. 정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정수. 그럼 왜 또 정수로 보느냐 하면 이해는 돼. 왜? 마지막에 하필이면 정수의 A의 개수 하면서 정수라는 언급을 하거든. 자,
그래서 아무튼 정수만 놓고 보는 게 절대로 아니다. 범위로 봐야 돼. 즉 수직선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라는 녀석 어떻게 돼? 0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요. A보다 크고 2A 플러스 9보다 작다. 근데 A라는 집합을 포함하도록, 즉 덮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 부등식 할 때 많이 했잖아. 그치? 수직선상의 편을 하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을 놓고 크다 작다를 구분하셔야 되면 마지막에 뭐 따져봐야 돼? 등호 조건. 그렇지. 자,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들어가도 돼요. 도대체 이걸 왜 아직도 여기는 원제야. 여기는 등호 붙으면 돼? 안 돼? 맞습니다. 아니 물어보잖아. 돼요. 이건 붙으면 안 된다. 그죠? 안 돼. 왜 이해를 못하지? 도대체 왜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알겠어? 땡겨오면 안 돼. 그렇지. 3을 얘를 땡겨 와봐. 미친 자야. 이렇게 됐을 때 그게 B가 A를 포함했냐? A는 3이 있지만 B는 3이 없잖아. 네. 근데 됐죠? 자, 그래서 A는 결론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A는 어떻게 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나눠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의 범위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요런 것들. 그래서 부등식 얘기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 10번 별표. 자, 별표만 좀 치자. 원래 풀어주면서 별표 치고 뭐 중요한 거 표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너희들한테 낚여가지고요, 내가. 원칙 안 하는데. 그래. 조금이나마 고민을 나누는. 더 고민이 깊어진다, 니 때문에. 니네들 때문에. 유도한 거기는 맞아. 아. 제가 대표할게요. 야, 엎드려, 너는. 자, 유형 10번 별표. 자, 근데 유형 10번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 10번과 같은 형태가 다음 단원으로 갔을 때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그런 의미에서 연습을 잘 하라는 거야. 1단원에서는 솔직히 시험에 나올 법한 난이도의 문제들은 아니야. 알았죠? 다 2단원으로 가야지. 아무튼 유형 10번 별표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유형 13번 별표 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서술형에 너희들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는데 유형 11번, 12번은 이거는 그냥 다시 말로만 들어. 너희들의 서술형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공식처럼 사용해줘야 된다. 내가 설명한 것처럼 경우의 수로 가는 거 아니야. 알았지? 너희들 학교는 경우의 수로 풀면 감점시킨 학교예요.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건 잘 들어놔. 지금 안 나올지 서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들이 있어. 경우의 수로 써도 맞다고 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평내, 마석, 심석고, 동아고. 그리고 까먹었다. 그리고 공식으로 해야만 맞다. 경우의 수로 하면은 틀린다라고 하는 학교가 보통 판고고, 호평고, 덕소고. 와보고는 경우의 수로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공식을 사용하는. 네, 반드시 공식을 써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런 거 이와 오는 반드시 원소로 포함을 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이므로 이에 6-2승으로 쓰라는 얘기야. 경우의 수로 막 찾아가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서술형 나온다 안 나온다가 또 1학기 때처럼 나올 거고 그러면은 서술형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강조 좀 할게요. 알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몇 번? 유형 13번 아까 별표 치라고 했었니? 네. 유형 13번 별표, 유형 14번도 별표. 근데 이거는 유형 14번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유형 13번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단원에서 또 나와. 뭐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 x의 개수. 집합 x의 개수는 절대로 뭐가 아니다. 그렇지. 집합의 개수는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찾는 거 아니야. 그거 당연한 말이잖아. 그치? 근데 당연한 말인데 당연하게 원소의 개수를 찾아서 틀려온다고. 왜? 뭐야 이거? 절대로 아니고 집합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다. 알았지? 그래서 계속 경우의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즉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을 써야 될 거야. 계속해서. 알았지? 자, 일단은 목요일까지 여기까지만 풀어오시면 되고요. 문제가 너무 적다. 자, 목요일날 긴장하고 오세요. 왜요? 달릴 거예요.
명제 초반까지 들어갈 겁니다. 숙제 풀이 빨리 해버리고 개념 설명 쫙 나간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어서라도 명제 다 약간은 나갑니다. 알았죠? 오피셜로는 서술 안 나.